자, 여러분 일단은 시험들은 잘 본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제 수능을 출제한 기관이 평가원 모의고사를 이 정도로 해냈다라는 거는 나는 잘했다고 봐. 그래도 잘했다고 봐요. 여러분들은 뭐 나름 한 문제 정도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채점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지. 아, 문제 풀면서 이런 생각 안 했니? 나 왜 이렇게 잘했지?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구나. 또 채점하면서 야, 나 84 나왔네? 야, 1컷 무난하게 받아내겠는데? 근데 앞불싸. 선생님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풀면서 이제 등급 컷을 보잖아? 야, 이거 등급 컷 올라가겠는데 싶은데 등급 컷이 똑같은 거야.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했는데 이제 자료가 부족했던 거죠. 점점 아이들이 기입을 하다 보니까 등급 컷이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평소보다 한 문제까지는 아니야. 실수한 것까지는 봐줘. 3점짜리 하나까지는. 아직의 예상 등급 컷으로 따졌을 때는. 하지만 등급 컷이 꽤나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험들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시험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꽤나 쉽지만서도 그렇다고 꽤나 어려운 시험이었단 말이야. 우리에게 조금 불리한 시험이었다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잘하는 학생들. 왜냐면은 이거랑 곁다리에서 같이 얘기해볼까? 문제가 다 쉽다가 몇 개만 딱 어렵단 말이야. 평소에는 우리가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은 13번부터 어렵겠지 이렇게 출발을 했거든 우리가.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는 13번, 14번, 15번 있으면 그래도 맞춰나갔단 말이야. 어려워도 맞춰나가고 14번에서는 세모가 뜨더라도 또 15번에서 세모가 뜨더라도 이런 것들을 맞춰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게임판이 됐냐면은 여러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친구들 있지? 그런 친구들이 이번 시험에서는 이렇게 맞아가는 형태를 보였단 말이지.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번호대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들을 못 맞추던 번호대, 여러분들만의 영역이었던 것을 다른 애들이 침범할 시험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리해져 안 불리해져? 불리해져요. 그들과의 갭이 좁아진다고. 알겠나? 하지만 우리는 핑계거리가 없다. 봐봐. 지금 1컷이 몇 점이냐면은 예상으로 87이야. 미적으로 얘기를 해볼게. 예상 87인데 그 다음 이 시험에 완벽하게 쉬웠던 시험이면 그 다음 등급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여기도 80점대로 나와요. 여기도 83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한 문제 차이. 그럼 무진장 쉬웠던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갭이 벌어져 있지 어느 정도. 그렇다는 뜻은 그래도 1등급의 영역은 견고한 시험이었다. 그래도 나름 밸런스를 잘 조절한 시험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84점에 아쉽게 커트라인 딱 걸려준 친구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래서 그래. 준킬러들이 매우 잔인했던 시험이라 생각해요. 선생님조차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를 보고 물론 해설을 보고 요즘에 우리의 실력 이 정도의 경험으로는 어떻게 이제는 해설을 보고 못 알아보는 친구가 없죠. 나중에 답지 보고 나 이거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소용없죠. 그 시간 안에 풀어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매우 잔인했어요. 준킬러들이. 특히 21번의 배신 봤어요? 물론 22번은 당연히 몇 번이다 봐도 15번은 쉽게 풀 수 있을 만한 했지만 21번 우리 평소에 연습했던 번호도 아니잖아. 평소에 그냥 무난하게 맞춰서 넘어갔던 번호대였잖아. 이런 것들이 좀 잔인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간을 많이 뺏기고 시간 분배를 못하던가 아니면은 이걸로 인해서 당황을 해서 뒷부분의 미적을 좀 망친다던가 그런 경우를 이번 시험에서 좀 발생했다. 하지만 다행인 건 모의고사였다라는 거. 얘는 평가 모의고사였다라는 거. 수능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경험으로 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수생들은 당황하지 않겠죠? 이렇게 나와도? 그럴 수도 있어. 시험들이 저럴 수도 있어. 경험이 풍부하니까. 여러분들 처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상으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을 못했다고 해서 문제를 못 맞추고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요동치는 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렵게 문제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학 때 우리 스매시 준비되어 있죠? 이제 어머님들한테 막 연락 와. 우리 아이가 이번에 뭐 학교에서 수학을 전교 1등을 했어요. 근데 컷이 간당간당해요. 어떡하죠? 좀 제대로 확실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때 뒤지기 어렵게 공부할 겁니다. 우리는 무슨 목표로? 원점수 100점. 1등급 아니야. 우리의 목표는 원점수 100점. 100점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는 그렇게 준비를 할 거라. 이런 시험에 대해서 준비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컷이 높잖아. 그치? 등급 컷이 높잖아. 근데 우리 평소에 내가 버린 문제가 쳐다도 안 보는 문제, 읽지도 않은 문제가 뭐였죠? 15, 22, 30 읽지도 않았어. 근데 이거를 읽지도 않고 있다가 모르는 문제가 하나만 나와? 그래도 1이었단 말이야. 실수를 하나만 해? 그래도 1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시험은 얘를 싸그리 틀리는 순간 이제 1에서 위압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모르는 순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21번을 몰랐어. 그럼 난 여기서 어디서 보완하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틀렸는데 여기서 동그라미를 맞지 못하면 1컷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컷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얘네들에 대해서 번호의 중압감을 버리고, 여기 써있죠? 번호의 위압감을 버리고 이들을 도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번 모고 봤을 때 15번 어려웠니? 몇 명만 물어볼까요? 어려웠니? 맞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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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도 15번은 15번이야. 맞춘 사람 반, 못 맞춘 사람 반이야. 근데 어려웠니라고 오케이. 예스야. 근데 이렇게 얘기해보자. 도전해볼 만했니? 선생님 그럼 이것도 예스예요. 그래서 이제는 번호의 위압감 버려야 되고, 이거는요 완전 수능이랑도 직결이에요. 이제 9월 모고에 얘들아 그 번호대 막 바꿔서 낸다. 어려운 문제 다른 번호대로 막 숨긴다. 미적국도 30번이 어려우면 28번이 킬러로 낸다. 이제 9월에 그렇게 한 바퀴 막 휘집어 놓는단 말이야. 수능에 어떻게 해야 돼? 짝수형, 홀수형 다르다? 그러면은 네가 뭐 홀수형을 받았어? 그러면 원래 패턴대로 갈 수도 있어. 근데 짝수형 받았어? 그 번호 바뀌어 있어. 컨닝 못하게. 그럼 어떡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두루두루 내가 100점을 향해서 연습한다면, 그 22번 같은 거 못 푼다 쳐. 시험 내 못 푼다고 쳐. 22번 같은 거는 30번? 그래, 그 정도? 못 푼다고 쳐. 국어 두 개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 시험장에서 가장 킬러 문항이 뭔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 필요하고요. 거기로부터 그거를 뭐 제외하든 트라이를 하든 그런 감각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공부의 방향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자, 여러분들 6월에 이제 뭐 하셔야 돼? 우리는 재수생이 아니야, N수생이 아니란 말이야. 6월에는 내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신을 챙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필두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미적분을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미적을 열심히 해놓잖아요? 여기 해놓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평소에 틀렸던, 지금 틀리는 문제들 있잖아. 예를 들면 28번 매개변수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 맞춘다니까? 그런 거 앞으로 맞추게 되는 거야. 지금 내신이 안 끝나서 여러분들 실력이 살짝 부족해. 미적분 쪽, 미분 쪽이 조금 부족해. 그 내신 끝나면은 실력 꽤나 올라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점수가 이 정도 차이 났을 수도 있다고. 여러분들의 그 한 문제. 미적분 28번 틀린 사람 손. 맞았어, 예찬이? 오, 맞았어? 오, 좋아. 그런 사람들은 약간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연습을 이제 앞으로 더 하게 되면은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30번도 뭐 마찬가지고요. 미적분을 아니면 뭐 확통을 선택 과목을 이라고 쓸게요. 선택 과목 열심히 준비하셔라. 근데 학교에서 내신도 이거 기반으로 내겠죠. 6월 보고 신경 써야겠죠. 무조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본인이 3점짜리도 좀 못했으면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맞춘 거는 뭐 다음에도 맞추니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앞으로 7월부터는 내신 후에 지금 요 시험지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6월 모고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내가 뭘 틀렸나, 내가 무엇이 약한가, 약점을 체크하셔야 돼. 체크가 뭐 이래? 알겠죠? 약점을 체크해서 수원 쪽도 보완하고, 그 다음 선택 과목 쪽도 보완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자기가 뭐 미적이든 기하든 뭐 헷갈리는 사람? 등급 커서 실질적으로 비슷한데, 그럼 나는 어디를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7월 달에 체크하셔서 빨리빨리 쫓아가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는 너무 쉽다가 그냥 어려운 거만 몇 개 탁탁탁 풀고 끝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에요. 알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수진이, 잠깐 일어났다가 앉아봐. 졸릴 것 같은데? 지금 잠깐 잘 이겨내고는 있는데 졸릴 것 같아서. 자, 이거는 4점 전문항 해석이기 때문에 전문항에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들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맞췄던 문제들일 거지만 그래도 보도록은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Q가 있다. 자,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그냥 끝나나요? 사실은 요거 적분해서 같아질 때 이러잖아. 같아질 때 밑줄, 원점도 밑줄 거나. 그래서 이거 적분해서 x1t랑 그 다음 x2t랑 같다 하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적분하면 순간 끝이에요. 그럼 t는 3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해설을 해보면 뭐 적분은 굳이 안 써줘도 되는데 혹시 나중에 또 영상 보는 친구들 중에 이 문제를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요것도 하나 참고를 해볼까? 이차함수에서 얘들아 2차로 나왔잖아? 2차로 나왔잖아요? 2차에서 여기가 넓이가 S고 요 짝도 S가 되게 잡어. 그러면은 여기 대 이거의 비율은 항상 2대 1 이렇게 된단 말이지. 비율 관계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은 한 번에 해결하는 거야. 한 번에 인테그랄 0부터 k가 이 자리가 k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둘이 연립하는 거예요. t제곱 마이너스 t 거기서 마이너스 t dt. 그러면은 여기서 근들이 뭐가 나오냐면은 자 0 하나랑 2 하나 나오거든요. 그 1대2 하면 k가 3 나오죠. 그러니까 0부터 3까지 적분을 했을 때 ss 똑같으니까 얼마? 0이다. 이렇게 해결을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너무 쉬워서 1번 풀이로 가는 게 맞죠? 당연히 문제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 라고 공부를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10번 가볼게요. 여기 나오네 정준아 10번? 제대로? 10잘려? 유수한테 물어봐야 되나? 지금 촬영 감독이 오늘 병원 갔다 와서 좀 힘든 상황. 자, 얘도 그냥 로그 방정, 단순 로그 방정식이죠. 너무 간단하죠. 첫 번째에서는 로그 9로 맞춰주는 게 좋지. 로그 9에 그 다음에 a제곱 b, 우리가 뭐 좀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a제곱 b는 9의 제곱이다 이렇게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놈은 로그 3으로 맞춰주는 게 좋죠. 로그 3a는 로그에다가 자 3b인데 2가 1로 빠지지? 그 다음에 여기 8은 4가 되잖아. 여기 4 이렇게 돼서 4가 위로 이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a는 b의 4제곱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네. 됐나? 그럼 내가 여기서 구할 정답은 자 b분의 a의 값을 구해라. 그럼 결국에는 이거 갖다가 이거 갖다 끼우면 편하죠. 이렇게 그럼 b 세제곱을 구해라 라고 한 거지. 그럼 이것도 여기다가도 갖다 끼워. 그러면 b만 나와야 되니까 b 6제곱이 9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81 그러니까
B 세제곱은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답 마무리하시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들에 굳이 뭐 딱딱딱 연립방정식을 해서 다 구해놓는 게 아니라 적당한 위치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죠. 왜냐면 얘는 쉬울 거니까 아퍼노 때잖아. 그지? 쉬울 거니까 우리가 뭐 그냥 적당히 넘어가셔도 된단 말이야. 자, 다음 넘어가서 11번. 계속 쉬워요. 선생님 해설 강의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문제만 가득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 1차함수 fx에 대하여 다음이 있는데 두 번 풀으라는 얘기죠. 0일 때 존재하고, 그러면 얘가 0일 때 한 번 하라는 얘기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리밋 x가 0으로 갈 때, 자, x분의 fx-3, 그 다음에 fx 플러스 2가 있다라고 된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때 리밋 값이 존재를 한대. 이거 0이잖아. 그지? 얘가 0이니까 누구도 0 돼야 돼? 얘도 0 돼야 돼. 존재하려면은. 맞냐? 그러니까 F3이 0이다. F2냐? F2가 0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3일 때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분모의 0을 유지시키겠지? 그지? 야, 이거 어찌 보면은 30번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는데, 분모의 0이 있으면 미분이 저 극한에 존재하지 않고, 분모가 0이 없으면 존재하고. 근데 미분도 결국에는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가 분모가 0이 있냐 없느냐. 미적분의 30번 아이디어거든요. 왜냐면 미분도 극한이니까. 자, 그래서 얘가 3으로 갈 때 6월에서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비슷하게 쓰는 경우도 보여지고 있어요. 계속. 자, fx 플러스 2.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0 돼야 돼? 여기서는 이 친구가 0 되면 되겠죠. 그래서 f의 3이 돼주시면 되겠지. 심지어 1차 함수에 너무 쉬워. fx가 뭐 그냥 ax 플러스 b 나와서 연립해도 되고, 아니 뭐 k에 x-2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3 넣어도 되고, 그지?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3에 x-2가 되는 거죠. 정답이 6이 되는 거죠. 1번입니다. 그래, 여기까지 다 맞춰야 돼, 이제. 52점까지 그냥 와야죠. 근데 지금부터 12번부터 슬슬, 원래는 여기 수열 문제고 시그마 한 문제가 나오면서 나름은 그래도 우리가 좀 생각은 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곤 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이제 주어진 표현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동안 등호가 2개 나왔죠. 등호 2개 나왔으면 한 번 등호 치고 2번 등호 치란 얘기야. 그 선택은 네가 편한 대로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당히 편한 대로 등호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당연히 실질적으로 어렵지도 않았고요. 선생님, 첫 번째 등호를 이렇게 가볼게. 모든 항이 공비가 양수인 이랬으니까 모든 항이 양수거나 음수가 되겠죠. A에는. 자, 첫 번째 등호랑 두 번째 등호를 쳐볼까? 그 첫 번째는 A1 어차피 둘 다 빠진다 생각하면은 A1 제곱 이렇게 뺄 수 있잖아. 그럼 1 플러스 R 제곱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놈은, 자, 이것도 A1 제곱 빠지죠. 그 다음에 R에다가 1 플러스 R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네. 그럼 내가 적당히 뭐 연립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제곱 사라지니까. 2차식끼리 연립할 수 있잖아. 그럼 3R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R 마이너스 2는 0. 3, 1, 그 다음에 2, 1, 여기 마이너스. 모든 양이 공비가 양수인 이랬으니까 우리는 공비를 3분의 1로 이 자리에 찾아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맨 처음 거랑 20이랑 동호 쳐볼까? 그럼 이 A1에다가, 자, 이 자리는 A1 플러스 9분의 A1이겠죠? 그럼 얘가 20이다. 따라서 A1 제곱으로 그냥 계산할게요. 얘가 9다. 이렇게 된 거야. 정답은 A1 곱하기 A6니까 얘는 A1이 2번 나오죠. 그 다음에 R이 5번 나오죠. 그래서 9 곱하기 3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하셔서 27분의 1 정답을 1번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야, 뭐냐 이거, 그치? 풀면서 선생님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거 뉘앙스가 그러하다. 왜냐면 모의고사를 보면 밸런스가 꼭 맞춰져 있어요. 앞에서 진짜 계속 쉽지 않아? 뒤에 킬러들이 와장창 어려워.
앞에 조금씩 그래도 어렵잖아? 이 12번에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고 13번에 조금 고민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 그러면 14번, 15번이 괜찮아. 근데 이게 계속 풀면서 드디어 어렵구나. 문제를 딱 보자마자 드디어 어렵구나. 아니네 이렇게 된 거야. 14번을 풀면서 여기서 드디어 어려워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14번부터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렇게 된 거죠 또.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보면서 어차피 밸런스 무조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F보다 G가 크고요. 그 다음에 F랑 G랑 관계식 줬고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T라고 하는데 봐봐. 무조건 F가 크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정확하게는 몰라. 근데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무조건 F가 커. 그러면은 0부터 T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 ST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 빼는 거니까 0부터 T까지 TT 위함수 F의 T에서 얘를 변수를 X로 가야 되네요. 그죠? 여기 T를 썼기 때문에 자 fx-gx로 정의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 뺀 함수 형태야. 얘를 우리가 hx로 치환해서 그 형상 처리를 해도 괜찮거든. 그러면은 f1 빼기 g1이 1이잖아. 그러니까 h1도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간결하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S' 나와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미분하면은 S' T는 둘이 그냥 뺀 거잖아. 그치? 둘이 뺀 거야. FT-GT고 우리는 이들을 뭐 H로 정의를 했으니까 뭐 HT라 써도 되고 그걸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A라고 나는데 2차 함수예요. 그죠? 대칭성을 좀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H1이 1이래. 이거 넣어오면은 이제 A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A가 2가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여기서 바로 틀려지는 거죠. 야, 기억니은 디귿 문제에서 기억이 틀린 문제가 있어, 선생님? 있네요, 여기 이렇게. 근데 웬만하면 수능에서는 기억니은 디귿 나오면 안 틀려요. 거의 기억니은, 답도 거의 기억니은 디귿이 많아. 많다라는 거지. 그렇게 찍고 넘어가라는 건 아니야. 그런 게 많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니은부터 차근히 찾아보면은 니은에서 S3하래. S3는 자, 요 3을 요 T 자리에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 T가 들어가면 되겠네. 그지? 3 들어가면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왜냐면은 너무 쉬워. 이었나? 단순 계산이에요. 그냥 뭐 없잖아. 할 게 없잖아. 6이야. 동그라미야. 디귿 가운데로 하면 두 곡선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S4랑 똑같다. 2차 곡선 나왔으니까 대칭성 안 쓸 수가 없죠. 대칭축 1이죠. 이 상태에서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둘러싸.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서부터 여기 몇 칸? 3칸. 그 다음 2까지 2는 몇 칸? 1칸. 요거랑 둘러싸인 면적인 S4랑 똑같니? 여러분들이 둘러싸인 거를 똑같은 형태로 하면 돼. 왜냐면 여기 스타트가 뭐냐면은 ST의 스타트는 0이거든? 그러니까 0부터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게 또 감사한 게 대칭구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S4를 정하고 해도 돼요. S4는 0부터 4까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하고 맞는지 확인해봐도 되고 아니면 한 칸, 세 칸이니까 여기서 한 칸 가보고 여기 세 칸 가보고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 맞아지는 거죠. 충격적입니다. 내가 이 페이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얼마나 불안에 빠졌는 줄 아니? 계속 불안해. 왜 이러지? 13번은 이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13번까지는 그럴 수 있어. 14번은 어떨까? 14번 정말 어렵겠네? 이러면서 페이지를 넘겼단 말이야. 계속 쉬워, 계속 쉬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선생님도 경험이 많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상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상이 언제든 벗어날 수 있어요, 시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고른다 이러다기보다는 예측하지 말고 문제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이번에 뭐 22번 같은 경우에도 뭐 인간강사들도 이 단계 나올 줄 몰랐는데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더만.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측하지 말고 문항들을 해결해 나간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 양수 A 자연수 B에 대해서 다음이 있다. 다음은 코사인
b 파이 x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 다음 a 코사인 b 파이 x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2는 0이다. 자, 일단은 삼각함수는 대칭성과 주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들어보세요. 자, 지각한 만큼 점수를 얘기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점수요? 86. 3점을 2개 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여기 4점 해설방이야. 3점 틀린 사람 못 들어오세요. 4점 해설방인데요. 92로. 어? 그럼 92. 3점 다 맞았다 치고. 맞았다 치고? 92점. 틀렸는데 맞았다 치자고? 미적에서 틀린 건 아니겠지. 17번. 하는 걸 몰랐어요. 빨리 앉아. 오늘 피바람이 불 것이야. 미적 시간에 피바람이 불 것이야. 기가 막힌 타이밍이 왔네. 쉬운 거 다 끝나고 코멘트는 들었으면 좋은데. 자, 보세요. 그러면은 주기가 얘가 뭐 b파이분의 2파이니까 b분의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저기 구간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예찬이가 막 실실 웃고 있어요. 이재훈 킥킥킥. 내가 더 잘하는 킥킥킥 이러면서. 아니구나. 예찬이는 3점 절대 틀리잖아. 여기 반에서 3점을 틀린 사람이 없어요. 저기 치고 맞지? 심지어 2개? 2개? 오케이. 자, 보시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감각 몇 번 들어가 여기? 이 주기 안에 몇 번 들어가? 그렇지. 그러니까 B번을 반복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간결하게 조사하고 갈 수 있다고. 알겠어? 자, 그 다음 서로 다른 실변의 개수는 15이다. 얘들아 15도 동그라미 쳐놓고 생각을 해봐. 지금부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삼각방정식? 그림 그려놓고 줄, 띡 그려놓고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코사인 그래프 쳐봐요. 어떻게 이상하게 그렸어요? 재훈이 때문에 충격이 가시지 않아서 자꾸 이상하게 그려주고 있다만 왜 이렇게 그렸다 쳐봐요. 그러면요 얘들아 몇 개? 만나는 선들 2개씩 만나야 돼. 맞나? 그러니까 합하면 엔간하면 짝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디를 터치하고 있어? 이런 데를 터치함으로써 개수를 홀수계를 만들어주겠다 이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개수든 아니면 이런 구간이든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채고 출발했을 때 다른 점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보자. 우리가 2개의 방정식은 코사인 b파이 x가 2분의 1 해야 되는 거고 또는 코사인 b파이 x가 마이너스 2a분의 a 플러스 2라고 하면 되겠지. 야, 진짜 여기서 진짜 안 그려도 돼. 그림 안 그리고 그냥 야 2분의 1 어차피 중간치잖아. 1이니까 앞에가 얘 2개 만나는 거고 이게 하나씩 만나는 거야. 그림 안 그려도 돼. 근데 굳이 그림을 그려서 보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안 그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예측을 하면 안 그려도 돼요. 얘들이 가면서 몇 개씩 2분의 1 라인은 2개씩 만난다고 한 주기 끊었을 때 이거 이비계 짝수계 그 나머지 여기는 무조건 어디 지나가야 돼? 홀수계 만들려면 여기 지나가야 돼. 그 얘 자체가 뭐 해야 돼? 마이너스 1 해야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마무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A가 2가 나오고요. A가 2가 나오고 얘는 몇 개 있는 거야? B개 있는 거죠. 왜 주기당 1개씩 있으니까. 그 3B개가 15다. 그래서 B는 5다. 이렇게 가는 거지. 됐나? 그래서 A 더하기 B는 7이다로 마무리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문제 위에 올라가세요. 계단 쫙 계단처럼 문제라고 문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착 이렇게 알겠지? 출제자의 의도 그 위에 착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 자, 다음. 자, 넘어갑시다. 15번으로. 넌 몇 번 틀렸냐? 저 22번이랑 어. 30? 나눴어 30번. 20. 네가 못하는 거는 20. 27, 28. 시험 범위만 못하네. 시험 범위만. 중간 내신 기말고사 시험 범위. 오케이. 제가 그 공통 개쉬운 성적하고 들었어요. 조용히 하세요. 창피합니다. 자, 보세요. 15번. 형상은 어려운데 이번 6월 모건 이런 느낌이야 나는. 그러니까 뭔가의 이 패턴을 개념화 시킨 다음 출제한 느낌이야. 그런 친구들이 온 것 같아요. 내가 내 친구가 아니라 교수님들끼리 그런 친구분들끼리 온 것 같아. 그래서 정형화된 개념은 아니지만서도 내가 어떠한 함수적 상황을 정형화 시킬 수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맨날 핵심 개념 써주는 그런 것들 있잖아. 야, 이번 출제 느낌이 딱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전수조사에 좀 확실하고 모든 보는 함수들을 여러분들만의 것으로 구체화 시켜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내가 15번도 그렇고 30번도 그렇고 풀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 자, 일단은 A랑 B랑 사이즈는 고정해 놓읍시다.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얘는 자, 그냥 일반 친구보다 무조건 절대값을 씌운 친구가 크겠죠?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냐? 왜 크거나 라는 게 존재해? 왜 크다가 존재하냐면은 x가 a와 b 사이에서 여기서 f의 부호 변화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뒤집히는 거지. 음수 쪽은 그냥 경적분에서 마이너스 처리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등호에서는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가 등호가 성립하냐? 부호 변화가 없어야 돼요.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갑시다. 엄밀하게 여기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갑시다. 왜냐면 음수적 분하면 또 부등호가 그냥 반대로 뒤집힐 수 있으니까. 됐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거 전체 절대값 씌운 거. 이 친구도 절대값 fx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아요. 그렇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쓰고 나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를 보면 너무 힘든 거죠, 우리가. 그러면은 얘가 발생했을 때, 크다가 발생했을 때 뭐지? 역시나 얘랑 똑같이 쓸 거예요. A부터 B 사이에서 F의 부호 변화가 존재한다고. 그러냐? 자, 그다음 등호일 때는 얘는 A에서 B 사이에서 F의 부호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됐습니까? 위에 건 조금 달라. 얘는 음수 쪽에서도 괜찮은 거죠. 그럼 우리는 이들을 이렇게 정의해도 괜찮나? 이 두 부등식을 우리는 고등수학 하를 배웠죠. 고등수학 하에서 절대 부등식이라 따로 배운 건 아니지만 절대 부등식이라고 칭해도 괜찮나?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치? 맞죠? 그렇게 한번 칭해볼까요? 절대 부등식을 칭해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솔루션을 시작했을 때 가가 되게 편해진다. 자, 일단은 상수항이 0이 3차함수 f. x는 0을 근으로 간다는 얘기.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거 하나 찾았다. 일단 가에서 보시면은
다음에 등호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실수 P의 범인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 부등식 볼래? 어떤 거지? 이거 볼래? 관계가? 얘랑 얘죠.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뭔 얘기야? 사실상 어떤 얘기야?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빨간색을 따라간다는 얘기야. 맞냐? 거기 모든 실 P의 범위는 0부터 3까지는 부호 변화를 한다는 얘기야.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P가 0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다 에서는 여기서는 F가 F로 봐야겠죠, 그죠? fx의 부호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사실 또는 조금 애매해. AND도 교집합의 의미가 아니라 얘도 되고 둘 다예요. 교집합은 아니에요. 얘랑 얘가 둘 다 이렇게 부호 변화가 된다. 이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근의 위치가 찾기가 쉬운 거죠. 근데 이렇게 분석하지 않아도 답이 뭐 정해져 있어. 얘는 답을 어떻게 찾을지 사이즈가 그냥 나와. 그래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왜냐면 P를 0, 3 경계들에서 정답 나오는 거 여러분들 이미 인지하고 있잖아. 그런 것들을 정답을 내긴 하면 되는데,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이미 0에서 근 가지고 있잖아. 하나는 가지고 있다 무조건. 0에서 하나는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단일근이라고 생각해보자. 단일근이면 여기서 여기 지나가지 그냥. 맞냐? 근데 나는 F를 봤을 때 이 친구가 뭐 함수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P부터 P 플러스 3까지 뭐 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맞냐? 그 적분을 했을 때 부호 변화가 생겨? 그런 걸 여러분들이 관찰하셔야 되는 거예요. P가 0보 작거나 같아? 그럼 P가 0보 작거나 같으니까 그럼 여기라고 쳐봐. 여기도 3 맞고 가. 변화가 생기잖아. 그치? 그런 것도 안 된다고. 그런 거 없게 해달라고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단일근으로 가면은 갔을 때 부호 변화가 생겨. 그럼 단일근 말고 다른 근을 가자는 얘기지. 중근을 가자는 얘기예요. 0에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생각. 0이 있고 또 3이 경계가 돼야겠지. P가 또 3이니까. 맞냐? 그럼 얘가 빠져나갈 때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냐면 가다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든가. 그치? 괜찮아요? 아니면은 저거창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다든가. 괜찮니? 둘 중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일단은 가는 끝이에요. 자, 그럼 나를 한번 볼게요. 나를 보면은 이번에는 Q만큼 올리는 거지. 동일한 부등식이라고 보셔도 돼. 그치? 근데 Q만큼 올리는 거야. 해석을 하자면은 0부터 3까지를 고정해줬죠. 0부터 3까지 fx를 Q만큼 올려. 근데 그거의 함수의 부호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는 어떤 걸 원해? 여기서 등호가 안 되는 거지. 등호가 안 되는 게 0부터 1까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올렸을 때 1만큼 올렸을 때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안 돼? 없어야 돼? 부호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네. 그 0부터 1까지 올렸을 때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우리 생각하면은 얘는 조금이라도 올려. Q가 양수잖아 지금. 아주 조금이라도 올리면은 얘가 맞나? 부호 변화가 Q만큼 올려서 함수의 부호 변화가 생기는지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거 안 생기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그렸나? 내가 잘못 그렸네. 미안해요. 야, 올리면 밖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따라 올라오니까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빠지겠다. 그치? 맞아? 끌어올리는 거니까 바깥쪽이냐?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잘못 봤나? 다시 봅시다. 이거 범위 내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네요. 그죠? 얘는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네요. 범위 내에서.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없는 거구나.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 이 친구를 보면은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이제. 3라인을 이렇게 걸어놓을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0과 1 사이에서 범위 내 부호변화 있게끔 하라며.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결국에는 얘가 1에서 멈춰야 되거든. 0부터 1까지거든. 1만큼 올라가면은 더 이상 그만 가야 돼. 그 이상부터는 이 친구가 부호변화를 가지게 가야 된단 말이야. 맞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리, 여기 2라고 합시다.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을 가져가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fx를 세우는 데 있어서 fx는 자 k에 x가 2개, x 빼기 3 여기다가 2,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k가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f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f6은 27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등호가 아니다에 집중을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 하지만 이 부등식에 보시면은 등호가 아니면 결국에 이거잖아. 크다잖아. 크다. 이쪽이 클 수밖에 없어. 등호가 아니면 이쪽이 크거나 이쪽이 크거나인데 얘는 항상 이거를 밑에 거구나. 밑에 걸 만족시키는 부등식이니까 항상 얘가 클 수밖에 없단 말이야. 등호가 아니면. 그 등호가 아닌 얘기는 A와 B 사이에서 부호 변화를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맞습니까? 적분시에 부호 변화가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F의 부호 변화가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등식을 사용을 해서 그냥 간결하게 해석을 간결하게 해내시면 문제가 금방 끝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둘 다 부호 변화가 있게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 봅시다. 20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15번에서 한숨 돌리면서 10번으로 넘어가시면 근데 이거는 사실 해설하기가 싫을 정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 뭐 그림을 우리가 뭐 그릴 필요도 없을 거고 정의들만 보시면 되거든. P는 알파, 베타 그 자리에서 두 개의 점이라고 해서 각각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따라가 볼까요? 거기서 이제 베타가 B의 두 개 함수가 하나에 BX가 하나에 로그 BX 마이너스 로그 BX니까 대입한 거야. 알파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로그 B의 알파 이런 식으로. 그 알파 베타의 세제곱은 1이다. 이건 그냥 가정이죠. 문제 준 거죠. 가정이고 그 다음에 알파는 다음이고 로그 B의 베타는 마이너스 로그 B의 베타니까 그거 다 여기서 따온 거죠. 알파는 로그 B의 베타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온 거죠. 그러므로 로그 B의 그러므로 여기 3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한 거죠. 그냥 이게 뭔가 의미가 없어요. 굳이 우리가 얘를 뭐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냥 3알파에서 베타 빼면은 나중에 연산돼서 0이 된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은 그 짓을 해서 3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0이다.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뭐 수학적으로도 배울 것도 없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다 문제가 끝나서. 기울기를 정의를 했는데 내가 정의를 또 안 봐도 돼. 써줬어 그냥. 이건데 얘가 지금 3알파잖아. 그러니까 이게 3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뭐 베타의 4제곱은 뭐 m 곱하기 알파 베타의 세제곱인데 그게 알파 베타의 세제곱이 또 1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m이 된다. 그러니까 베타의 4제곱이 m 3이니까 결국에 베타는 3의 4분의 1제곱이다. 이거 쓰자는 얘기죠. 나에서. 맞아요? 거기다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G 마지막에 G3을 뭐 쭉쭉쭉 대입. 베타에다가는 얘 집어넣고 m에다 3 집어넣으면 다가 나오는 거죠. 그냥. 그쵸? 다는 마이너스 4에 3에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 정답은 48입니다. 야, 이거 뭐 공부할 가치가 있나 싶습니다. 넘어갈게요. 21번. 자,
이거 맞나? 단일근에서 부호분할을 맞죠. 자, 부정으로 본 거니까. 자, 보시다. 21번 보고 이거 진짜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21번 진짜 많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은 사람 들어보세요. 21번 맞췄다. 이거 진짜 많이 틀릴 것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익숙한 스타일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 익숙한 스타일의 이그젠플. 자, y는 t에서 정의역의 최대가 gt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정의역의 최대가 gt다. 자, 그러면 샵 얘가 있으면 동적으로 보는 거야. 동적으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야. 동적으로. 그럼 y는 t가 이렇게 있을 때 gt는 어디 찍혀요? 여기 찍혀요. 제일 작은 거니까. y는 t가 이렇게 있을 때 따라오면서 찍혀요. 따라오면서 찍히다가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에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맞나? t값이 가다가 여기서는 비교 대상이 여기랑 여기가 되는데 이쪽이 커지잖아. 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함수가 결국에는 따라와서 여길 빵꾸 뚫려서 여기부터 다시 이렇게 가는 형태가 나오지. 맞냐? 그럼 t는 어디서? 극소값에서. t가 극소값에서 불연속을 발생을 시키는 거죠. 맞습니까? 뭐 그때 gt는 이거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얘들아 이게 좀 약간 뒤집힌 함수야 이렇게. 우리가 이게 x축, 이게 y축이지만 서도 그렇게 해석하기만 했어도 t와 gt 사이에서는 뒤집힌 함수예요. 알겠죠? 근데 이런 느낌, t와 gt 사이에서는 t가 여기서 아래서부터 커지잖아. 그지? 그리고 이쪽은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t에서 이런 느낌 되는 거야. 슉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뒤집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 그렇게 봐지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t는 극소값이 꼭 다시 x값이 되는 거지. 됐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최고차함계수가 1, 2, 3차함수가 있대. 그리고 실수 t에 대해서 f 알파는 있어. f의 알파는 자 f 프라임 t 자 f를 설정해야 돼요. 최고차항 1 줬죠? 우리가 설정할 수밖에 없어. f 프라임 t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4야. 됐냐? 그러면은 지금 f 알파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x가 알파에서의 함수값이에요. 함수값. 맞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야. 함수값, y값들이라고. 함수값이니까. 괜찮아? 거기를 완전시키는 알파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또 알파는 뭐야? 얘의 이걸 완전시키는 최대. 그러니까 gt지. 얘는 또 정의역이 되는 거지. 야, 앞에 거 샘플인데 되게 비슷해. 여기서 또 솔루션이긴 한데 앞에 건 샘플인데 되게 비슷하게 가는 거야, 느낌이. 근데 표현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어색하고 많이 어렵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t는 3에서만 불연속이고 그럼 그 3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3이 뭐가 되는 거야? 극소가 되는 거야, 극소값. 괜찮니? 극소값을 만드는 거야, 얘가. 극소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출발해보면 F도 와볼까? fx는 제곱창 1, 그 다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갑시다. 자, 여기 미분해서 갖다 쓰면요 3x 제곱 3t 제곱이 되죠. 얘랑 연산이 되죠. 마이너스 t 제곱 2at 플러스 b인데 4랑 연산되죠. b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자, 2차는 대칭적이죠. 맞나? 그럼 얘를 그려오면은 A를 기준으로 갔다가 내려와. 그게 중요해요. A를 기준으로 얘가 갔다가 내려온다고. 그치? 근데
이 갔다 내려오는 여기가 누구에 의존해? 여기가 축이 지금 T축이야, T축. 맞냐? T에 의해 의존한다고. 그러니까 T가 어느 순간 갔다가 다시 작아지잖아. 그 우리가 이 함수를 보면 얘가 원함수가 3차 이렇게 생기는 친구란 말이야. 그치? 근데 얘는 불연속은 어디서만 발생해? 이 자리에서만 발생해. 맞냐? 그렇죠. 얘는 최대값이니까 이 자리에서만 발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일이 T가 증가, 옴니 증가면 이렇게 가. 여기라고 볼까? 여기가 증가잖아. 옴니 증가. 그때는 그냥 이렇게 가요. 근데 옴니 증가만 하면 여기 불연속 찍고 또 계속 올라가 버리지. 맞냐? 근데 얘는 증가할 때 감소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갔다가 다시 와야 돼. 이렇게. 됐냐? 근데 불연속 지금 딱 몇 개만 있어야 되는데? 한 개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찍고 다시 이렇게 내려와 줘야 된다고. 그 찍고의 T 값이 뭐야? 그때가 3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리가 3이 되는 거라고요. 알겠나? 찍고 다시 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AT 값은 3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4. 꼭지점은 이거 꼭지점 만들면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아니야? B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꼭지점 만들어버리면.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G3은 1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그때 정의역 1이라는 얘기야. G3이 1인데 G는 정의역이잖아. 그러니까 T가 3일 때 정의역이 최종 정의역은 1이 된다는 얘기야. 어디가 1인 거예요? 이 자리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자, 그 다음 A가 3 나왔으니까 이 자리가 결국 B 플러스 B 마이너스구나. 이거 중요하지 않나? 자, A가 3 나왔으니까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아, 이게 최고차 음수구나. 미안.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B 플러스 13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괜찮죠? 그때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B 플러스 13이 되는 거죠. 그지? 찍고 와야 되는 순간. 그럼 이 자리가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은 이 자리는 2차 함수 꼭지점이 찍는 부분 이 자리긴 한데 여기의 값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야.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관계식이 F'1은 0이잖아. 얘를 사용을 해서 프라임을 하시면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3. 자, F'X 여기다 쓸게요. 3x 제곱. 그 다음 A는 아까 여기서 3 나왔단 말이야. 6x 플러스 B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그 자리에다 1 대입하게 되면은 3 플러스 6 플러스 B가 0이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4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9가 되는 거지. 잠깐만, 마이너스 9요.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네요. 둘이 숫자를 머릿속으로 하고 있다가 거꾸로 썼어. 됐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뭐예요? F1은 4죠? F1은 4니까 C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C가 9가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F2의 값을 구하려면 정답은 11 이렇게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연습했던 스타일의 진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했던 스타일, 요거는 근데 항상 맞췄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은 얘를, 이 정의역의 자리를, 요 자리를, 우리가 함수를 바꿔줬죠. 이렇게 함수값 자체를 함수로 바꿔줬잖아. 찍고 내려오게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합성함수 틱하게 내니까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맞춘 사람들은 그래도 신경 많이 썼다 라고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넘어갑시다. 22번. 이거 확률 통계 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22번? 이거 확률 통계 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22번을 보다가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확률 통계 문제, 수열이 그냥 좀 정이긴 한데 이건 좀 에바세바지 않나 라는 생각, 시험장에서 생각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인스타에 이런 거 뜨거든? 자극적이게 22번 10초 컷 이런 거. 근데 10초 컷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완벽하게 구조적으로 다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사실상 10초 컷은 시험장에서 불가능하다 이거야. 니네처럼 시험 보고 충분히 탐구하고 생각한 사람들만 그 10초의 풀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에 좀 휘말리면 안 돼. 공부를 풍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 10초 컷만 보시면 정말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수학에서는. 그래서 속도 알죠? 책 빨리 읽는 거. 걔네들 어떻게 빨리 읽는 줄 알아요? 그 구조가 눈에 들어와서 그래요. 선생님은 다른 책은 난독증이야. 겁나 느리게 읽어. 이해 안 되는데 다시 읽어볼까? 뭐 이렇게 읽어. 수학책은 그냥 이렇게 넘겨요. 왜 그래? 뻔짜니까. 구조가 다 보이니까. 얘도 그래야 10초 컷이다. 그래서 다 풀이를 낱낱이 파헤쳐 준 다음에 10초 컷은 어떻게 한 건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얘들아, 이거 먼저 보고 생각나는 게 뭔 줄 알아? 일단 여기에 구조를 나중에 보여줄 건데, 야, 이거 수영도도 아닌 것 같고, 수영도인가? 처음에 수영도인가를 생각을 해봐. 그동안 하던 게 수영도였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수영도 문제 아니네. 평소에 나오던 스타일 아니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모르는 저 맛이기 때문에 그 패턴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일일이 나열을 해봐야겠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럼 나열을 하나 해볼게. 샘플이야, 샘플. 보자. 직접 가는 거. 그러면 A1부터 적당히 해볼게요. A3, A4, A5, A6, A7, A8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자, 지금 주어진 거는 1하고 A3가 4 이렇게 준 거야. 자, 항이 2배가 되면 플러스 1을 하시래요. 그러면은 2배가 되면 플러스 1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요거 플러스 1 하는 거 맞지? 2배 됐으니까. 요거 2배 되는 건 어디냐면 6에서 플러스 1 하는 거죠. 그러니까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얘 2배는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3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를 내가 초록색깔로 해서 요 패턴을 이번에는 두 번째 패턴을 가보도록 해볼게요. A1에서 4n 플러스 1 되는 거 4n 플러스 1 되는 거 요거부터 가죠. 요거부터 요 패턴 파란 색깔로 갈게요. 1이면은 A5죠. A5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A1로부터 4만큼 더해서 만들어져요. 플러스 4만큼 더해서 만들어져요. 그럼 이 자리는 5가 되겠네. 자, 그 다음 A7 패턴은 빨간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A는 이렇게 된다. 뭐 등호로 만들어도 돼요. 등호가 되기도 한다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플러스 4로 만든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나는 1에서 출발하고 싶어서 계속 기준을. 그럼 A7이 여기서 플러스 4니까 결국에는 얘도 5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뭐 얘는 A판은 여기서부터 또 1이니까 뭐야 4가 되겠네. 됐나?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쓰다 보면은 벌써 1부터 출발해서 5가 나왔으니까 10은 금방 가지 않을까? 그죠? 답도 뭐 32개긴 한데 그 답을 모른다고 가정하에 10은 금방 가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이게 A10이 나오는 게 여러 개가 나온단 말이야. 아니 다시 AK가 10이 나오는 게 여러 개가 나온단 말이야. AK가 10인 게. 근데 그 중 하나가 512도 있어요. 그럼 나 이거 500번까지 가야 돼. 이따 510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직접 가야 되는 의문은 생기는 거야. 가본 사람 있을 거야. 가다가 이거 맞나 싶을 거야. 이거 맞나? 는 사설 기출. 사설 보고 보면 이거 맞나? 답지 까보니까 그걸로 풀어. 제 얘기를. 이렇게 되는 기출들이 있어요. 근데 수능 기출? 모고 기출? 이거 맞나?
다른 거 있어. 숨어 있단 말이야. 요즘 스타일은 최소한은 그래. 옛날에는 진짜 억지 문제 엄청 많았죠. 22번은 그냥 완전 킬로 나머지 다 짚고 RPM 문제. 이 정도의 시험지도 있었어요. 그냥 몰빵, 여기에 몰빵.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는 거야. 자, 근데 보시면 먼저 나는 스타트의 기준을 보는 거야. 스타트의 기준이 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로부터 지금 파생된 게 플러스 1짜리 하나 파생됐고 플러스 4짜리 파생됐고 플러스 4짜리 파생됐잖아. 그치? 아, 그러면은 A1이라는 구조가 하나 있을 때 그런 구조물로부터 3개를 영역 전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 그치? 그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써보자. 이거 확통이야. 어차피 다 내신에 확통이 들어가니까 확통 연수 열심히 해봤어. 천천히 써보자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은 지금 A1이 1이잖아. 여기서 어떻게 하면 10이 만들어지죠? 더하기 1을 몇 번 하면 10이 만들어져요? 자, 몇 번을 가셔야 되냐면은 나의 목표는 뭐냐면은 쭉쭉쭉쭉쭉 가서 계속 가는 거야. 근데 그래서 결국에 뭘 만들었으면 좋겠어? 또 마지막에 플러스 1을 해서 AK가 10이 됐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그럼 K를 찾으세요 라고 했어? 그냥 AK가 10된 패턴을 찾으라는 얘기거든. 그럼 패턴 찾았지 벌써. 이거 있는 거 아니야. 굳이 몇 개 써보자면 이렇게 가는 거죠. A2가 2인 거고 2배 하면 A4가 4인 거고 또 2배 하면 A8이 아니 2배가 아니라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여기는 더하기 3, 4 이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럼 이런 게 나쁘네. 그럼 굳이 하면은 아까 본 512가 여기겠네. 굳이 보면 굳이. 그치? 어쨌든 경우의 수 지금 한 개가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아, 그럼 이런 패턴 말고 내가 A1으로 해서 출발했을 때 자, 2-1이라고 적어볼게요. 선생님 어차피 다 분석을 해왔으니까. 자, A1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4칸 뛰는 형태가 있었단 말이야. 플러스 4만큼 뛰는 형태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플러스 4만큼 띄어서 다음 놈을 만들어. 그러면은 여기 A5가 5가 됐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가 지금 1이었고요. 그래서 4니까 5가 됐을 거 아니야. 뭐가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까 A5를 했었으니까. 맞냐? 그럼 그 다음부터는 10을 만들려면은 플러스 1만 계속 가면 되겠지. 몇 개 더 가면 돼요? 뭐 6개? 더 가면 10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5개. 그죠? 아니 그러면은 어쨌든 이때도 AK가 있는 거네. AK가 10이 나눌 수 있는 거네. 맞아요? 우리가 뭐 굳이 따지면 여기가 이제 A10 되면서 여기가 A160이 되거든? 뭐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단 말이야, 지금은. 그렇습니까? 괜찮아요? 근데 A1에서 4도하는 패턴이 이것만 있던 게 아니었지. 4도하는 패턴은 얘가 A7 쪽으로 가는 것도 있었잖아. 얘도 5였잖아, A7이. 맞냐? 그럼 4 더했지만 그 다음부터 뭐 중요하니? 더하기 1만 쭉 잘 해간다. 자꾸 끊겨서 다시 여기 A7이에요. 여기서 5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 5부터 해서 1씩 계속 더하면 언젠가 이제 10 나온다 이거야. 그럼 이런 것도 되는 거야. 맞냐? 그럼 내가 여기서 이러한 적절한 결론을 얻어가는 거예요. 4가 등장 시에 자, 4 등장 시 4가 뭐예요? 플러스 4 요거. 플러스 4 등장 시 경우의 수가 2개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2개씩.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4를 포함해서 우리가 합이 9만 되면 되잖아? 4를 포함해서 지금 패턴이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러니까 합이 9개급 패턴을 만들면은 AK가 10이 하나 등장하는 거잖아. 그런데 4의 위치만 바꿔주는 거거든. 4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이런 식으로. 나머지 다 1인 거예요. 뭐야? 이상하다. 이 칸이 안 맞아서 여기 4 내려. 여기 4, 여기 4.
여기 1, 1, 1, 1, 1, 여기도 1, 1, 1, 1, 1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일단은 각 2개씩 있다며. 각 2개씩. 4마다. 맞지? 경우수 몇 개 있어? 6가지가 있잖아. 그런 패턴이. 얘를 12개로 경우의 수를 완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 그 다음 세 번째 패턴. 세 번째 패턴은 이제 합이 9가 되게끔 하는 거야. 합이 9가 되게끔. 그 9가 되게끔 하는 패턴 중에는 4, 4, 1이 있겠지. 그치? 그 다음 4, 이렇게 4, 4 써놓고 1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각 2가지씩이니까 2가지씩에 그 다음에 여기 3가지 패턴이 있으니까 6가지가 나오는 거지. 맞냐? 괜찮아? 그 이거 다 더하면 정답 뭐냐? 지금까지는 여기 요거 정답으로 한 사람 뭐가? 4, 4인 거니까 4가 2번 나오잖아요. 아 4가 2번 나온다. 이게 제곱이다. 미안하다. 4가 2번 나온다. 다음 10이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답으로 하는 사람 25. 정답 나온 사람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얘를 좀 초반에 일일이 써줬잖아. 왜 그런 줄 알아? 여기 가다가 뭐 나오죠 이거? A5 A7 나오죠. 뒤로 가면 홀수들은 나와요. 근데 누가 지금 자꾸 안 보여? 얘 왜 안 보여? 자 만들 수가 없어. 여기서 못 만들죠. 여기 지정해도 지금 여기들은 얘네들 홀수는 맞긴 하지. 얘네들을 만들 수 있는 홀수는 맞긴 하지. 근데 어디부터 만들어? 5, 7, 9 이렇게 만든다고. 3은 노무현하고. 그럼 3부터 스타팅 하나 더 해줘야 된다고. 알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알아도 틀리는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 케이스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야. A3에서 스타트를 하는 거야. 근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A3을 거치는 수열은 없단 말이야. 중간에 A3이 나오는 건 없단 말이야. 알겠어? 중간에 A3 등장은 없단 말이야. 괜찮습니까? 그걸 인지해서 문제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A3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몇 칸을 가야 돼? 이제는 6칸을 가야 돼. 그래야, 왜냐면 이게 4잖아 지금. 그래야 A10이 등장해서 AK가 자꾸 AK가 10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이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조합해서 봐봐. 지금부터 내가 6이랑 플러스 6이랑 가정했으면 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1, 2, 3, 4, 5, 6 한 가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에다가 이거 순열과 조합처럼 풀 수 있어 없어? 다시 미안하다. 9로 잘 봤어. 이거 수열과 조합처럼 쓸 수 있어 없어? 순열과 조합처럼 쓸 수 있잖아. 우리가 지금껏 패턴상으로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지만 갓포순으로 나열할 수 있잖아. 맞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 문제를 10초 컷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다음 9월 모고 때 같이 들어가자고 해봐. 22번 같은 거 나오면 10초 컷 못해요. 절대 못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럼 여기서 한 개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6개가 나오죠. 이거 6개. 왜냐면 이게 2개씩이니까 2 곱하기 3이고 이게 한 개죠. 다 더하면은 32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다시 우리가 얘를 10초 컷을 하려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플러스 9지? 이걸 내가 순열 조합으로 4 내가 더할 숫자는 4랑 1밖에 없지? 그거 판을 순열 조합으로 짜는 거야. 그거 진짜 10초 컷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조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쉽지가 않죠. 선생님은 그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생각하냐면 일단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직접 가보면서 패턴을 찾는 거야. 여러분들이 직접 가는 거 되게 중요해. 이렇게 문제를 안 풀어도 스스로의 패턴 분석이 되잖아. 언제 어떻게 되고 언제 저렇게 되고 문제를 너의 것으로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문제 이렇게 나열해서 가는 거 또 나오겠어요. 이건 이제 앞으로 나간다고. 13번 조금 나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이제. 22번에 저 맛이게 나올 줄 누가 알았어. 근데 또 나온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앞번호대로 가더라도 주의해야 되는 건 이런 것들 있잖아. 내가 모든 항을 포함했니? 여러분들 함수할 때도, 함수값 할 때도 모든 케이스 다 봤니? 나가는 케이스 없나? 이거 다 보잖아. 경우의 수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야. 수열에서는 내가 모든 수열의 항 다 봤니? 이 패턴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니? 를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확인하다가 누가 없었어. 3이 없네. 3일 때도 스타트 한번 해보자. 중간에 3 나오는지 확인해보자. 이런 것들을 봐주셔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 수원 수투를 마무리하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선택 과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